반갑습니다. 대승말매 이영수입니다. 자, 지금 그쵸 우리 중간고사 대비하는 고3들 그리고 자 우리 다시 도전하는 N수생 여러분들 이제 6월 평가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지금 그쵸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변수도 많고 공부하는데 집중도 잘 안 되고 건강까지 그쵸 어느 해보다 더 신경 쓰다 보니까 준비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평가원 모의고사는 수험생, 그쵸? 대다수가 다 같이 보는 시험이고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험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학습자를 세울 거냐,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유평을 한번 시험을 볼 거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유평 끝나고 나서 이제 유평에 대한 반성,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험을 보고 그쵸? 해설 강의를 찍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총평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남아있는 약 3주 동안 6월 평가원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경제와 사회문화 조금 따로 떼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경제인데, 자, 우리 경제는 킬러 문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느 단원에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과목이죠. 그래서 경제가 조금 어려운 거고. 자, 하지만 우린 조금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차별화된 뭔가의 어떤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표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한 건 분명합니다. 자, 어떤 문항에서 킬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찝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합리적 선택. 자, 일반적으로 합리적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면 기회비용이 일반적인데 자, 우리가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명시적이다, 암묵적 비용 이런 내용들도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거고, 자, 또 최근에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가계 및 기업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도 조금 요구하고, 평균 비용이니 총 비용이니 그리고 추가되는 비용이다, 추가되는 수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문제를 조금 어렵게 냅니다.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의 대다수가 정말로 많은 부분이 차지했던 게 가계와 기업에 대한 합리적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충분히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출문제 통해서 한 번 정도는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외부 효과와 가격 규제에 대한 그래프 분석인데, 자,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는 불경제와 외부 경제에 대해서 사회적 체적 생산량과 시장에서의 어떤 생산량에 대한 모습들, 그치? 자, 그리고 가격 규제 같은 경우에는 최고 가격, 최저 가격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잉여라든가 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량, 자, 그리고 가격이 변했을 때, 즉 수요나 공급이 변했을 때 이 가격 규제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내용을 상당히 깊이 있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한 수요 공급의 이동보다는 자, 여기에 대한 그래프 분석 연습을 한 번 정도 더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GDP 계산은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나올 때는 또 됐습니다. 이게 교육청의 단골 문제이긴 한데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도 명목 GDP와 실질 GDP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하는 GDP 디플레이터까지, 그치? 자,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물가 수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명목 GDP와 실질 GDP에 대한 계산, 그치? 그리고 자, 명목 GDP, 실질 GDP 어떤 증가 감소에 따른 물가 수준의 변화까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죠. 환율과 비교 우위가 되는데 자, 비교 우위 같은 문제도 우리가 문제에서 나오는 조건 등등을 정확하게 잘 봐야 되겠죠. 교역 이후에 소비에 대한 기회비용이 커졌습니다, 작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재화를 특화를 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환전하는 게 유리하다, 아니면 시간을 두고 나중에 하는 게 유리하다 등등처럼 문제 조건을 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원인인지 다른 것에 대한 결과인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될 거니까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환율 상승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겠지가 아니고 물어보고자 하는 게 결과인지 원인인지 등등도 정확하게 보시고 비교위는 그래프를 잘 그려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교육청 문제를 해설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직까지 경제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를 안 한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런 문제가 오답률이 되게 높았거든요. 우리가 이런 문제 어렵습니다. 저런 문제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맞춰야만 하는 문제, 그리고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이해 및 암기가 필요한데 보면 그런 거 있죠. 뭐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 국제수지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또 이 항목은 국제수지에 대해서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 건지, 정부의 어떤 물가 정책, 경기 안정화 정책이 있어가지고 지급 준비율을 높이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이해와 암기가 조금 동반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의 문제가 우리가 실수가 나오게 되면 어려운 문제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일단은 뭐 1, 2, 3, 4에서 우리가 뭐 킬러 문항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지만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내용, 그치? 기본적인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암기할 거는 분명히 암기를 하고 가자고요. 그렇죠? 주식과 채권의 차이, 이런 것들은 솔직히 공부를 조금만 정확하게 하게 되면 그냥 주는 문제 순위 될 건데 오답률이 거의 40% 가까이 나온다는 거는 해야 될 부분들을 아직까지 지나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 약간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암기할 부분들은 암기를 하시는 게 분명히 필요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자, 경제는 시간적인 면에서 내가 과연 그 30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빠르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가시면서 나머지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회문화를 한번 보면, 사회문화는 첫 번째는요, 사회문화는 문제에서 힌트를 많이 줘요. 연구 방법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라고 하는데, 연구 방법 하는데 질문지법 생각하고, 자료 수집 방법 이야기하고 있는데 양적 연구 생각하는 이런 학생들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 하는 순간 성찰, 개방, 객관적이다, 상대주의다, 이런 게 나와야 될 거고,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이라고 물어봤는데 기능 갈등 상상을 이야기하게 되면 소단원에 나오는 내용부터 먼저, 그쵸? 얘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생각해야 돼. 이런 거 있어. 라고 하는 것부터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변동 방향에 대한 관점을 물어보는데 관점만 보고 기능 갈등 찾으면 시간은 더 걸리겠죠. 결국에는 풀어져요. 결국에는. 자, 하지만 우리는 사회문화는 자료 분석 문제가 2문제가 나올지 3문제가 나올지 아니면 또 1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 자료 분석 문제 그 때문에 빠르게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물어보면 이거 생각해야 돼 라고 먼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부터 하세요. 자, 그리고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는데, 그쵸? A는 B와 달리 라고 했을 때 얘가 공통점인지 차이점인지, 그치? 또는 이런 선지가 나왔을 때 A는 B와 달리라고 나왔을 때 정확하게 A와 B의 차이점인지 공통점인지 이런 것들은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처음부터 나오는 거잖아. 그치? 뭐 인과관계 존재한다, 공통점이다,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뭐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공통점이냐 차이점이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서 얘와 이 친구는 공통점이거나 차이점이구나, 이런 내용들은 개념 강의를 들으시면서 필기를 하고 별표를 분명히 쳤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왜 공통점인지 차이점인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그 내용도 완벽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사회문화는 그쵸, 뭐 OX를 하는 게 효과가 있는 단원이 있고 아니면 불필요한 단원이 있습니다. 제시문 분석이 중요한 단원이 있어요. 이 제시문에서 문화 속성이 이겁니다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밑에 있는 보기에서 얘는 공유성입니다, 얘는 전체성입니다,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나온다고요. 제시문이 어려운 게 있다고요. 제시문 자체가. 그렇죠? 자, 또 뭐 역할 갈등도 마찬가지고, 제시문 자체가 문화 융합인지 자극 전파인지 또는 공존인지는 제시문이 중요합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아무리 보더라도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 뭐 OX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쁜 방법은 아니겠지만, 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때 제시문 분석을 해야 되는 단원들,
특히 문화 속성 파트, 문화 변동 파트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제시문 분석을 하는 연습을 동반해서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관점 같은 문제는요, 기능 갈등 상상은 제시문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중요하거든요. 선택지에서 뭔가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틀리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선택지 분석이 중요하겠지만 제시문 분석이 중요한 부분들은 학생들이 좀 지나치고 넘어가는 면이 있더라고요. 문화 속성입니다. 문화 변동이에요. 그리고 이 단원에 나와 있는 역할 갈등이라든가 지위 역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시문 분석, 연습, 그리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자료 분석 문제는 일단은 약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을 건데 지금 특히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시즌하고 같이 거의 겹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보통 4단원 자체가 중간고사 범위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자, 하지만 중간고사가 끝나고 약간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 자료 분석 문제를 많이 풀려다 보게 되면 되게 답답해져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6평은 잘 보고 싶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짧은 시간에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그냥 나왔을 때 숫자 100 놓고 X 놓고 Y 놓고 이렇게 하려고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물어보고자 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원리부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사회이동은 이렇게 그려내고 이런 정보는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라도 정리를 하고 시험에 임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능력만 믿고 시험에 임하게 되면 맞추면 기분 좋고 틀리면 그냥 문제 탓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6평은 그런 용도로 쓰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거다. 원리를 묻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고요. 계산 많이 하는 연습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에는 이런 거는 이렇게 시작한다. 이런 정보는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심하자. 그렇죠? 자, 이런 것들부터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남아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6평은. 그래서 올해 6평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해보다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6평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또는 마음의 여유 이런 게 없었고, 자, 또 수능도 좀 연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6평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고3들 같은 경우에는 6평을 바탕으로 아마 수시에 대한 전략도 세울 거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문제를 풀겠다 생각하시고 모르는 문제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걸 막 찍어서 맞추거나 돌려가면서 그냥 답이 이거겠지 생각해서 맞추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공부했던 내용이라도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후에 내가 학습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험으로 의미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날씨도 좀 더워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드실 건데 중간고사 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최선 다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